여러분, 거대한 배가 침몰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누구일까요? 배 안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중국 관료 사회에서 바로 그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언론사 NTD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나체 관료, 즉 가족을 해외에 둔 관료 단속을 이제 준 나체 관료, 가족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관료까지 확대하며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패 척결이라기보다 유사시 관료들이 배에서 뛰어내릴 퇴로가 있는지까지 점검하는 충성심과 리스크 통제의 시험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360 브리프에서는 시진핑 체제가 왜 하필 지금 가족과 해외 연계를 정조준하는지 그 이면에 숨은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나체 관료를 넘어 준나체 관료로 좁혀지는 숙청의 그물망. 먼저 용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나체 관료란 배우자와 자녀를 해외로 이주시키고 재산까지 빼돌린 뒤 중국 내에 홀로 남아 관직을 수행하며 기회를 엿보는 공직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중공의 감시망은 훨씬 더 촘촘해졌습니다. 홍콩 언론과 NTD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공은 작년 초부터 정부 부처와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고위직의 해외 연고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제는 배우자가 국내에 있더라도 자녀가 해외에 체류 중인 이른바 준나체 관료들까지 엄격한 감시 모 친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대만 남아대학교 선고샹 교수는 이를 단순한 부패 척결이 아니라 정치적 충성심을 시험하는 조치로 봅니다. 그는 과거엔 자산 유출 방지가 주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정치적 풍향이 급변할 때 관료들이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지, 즉 도망칠 퇴로가 있는지를 감시하는 단계로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잠재적 이탈 가능성의 신호가 될 수 있어 당국이 이런 퇴로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술 관료의 몰락, 가족을 데려오던가 사표를 쓰던가. 이 숙청의 파도는 이미 중공 내 엘리트층을 휩쓸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전당은 중공의 나체 관료 숙청 작업이 이제 제3단계 전면 정리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5년간의 흐름을 보면 중공의 두려움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1단계, 2010년부터 2013년, 등록 및 관리 위주였습니다. 국제적 감각을 가진 기술 관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했었죠. 제2단계, 2014년부터 2024년, 시진핑 정권 초기 군사와 외교 등 민감한 보직에서 나체 관료를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3단계, 2025년부터 현재, 이제는 부부장, 즉 차관급 이상 고위직에게 양자택일이라는 최후 통첩이 내려졌습니다. 가족을 즉시 귀국시키던가 아니면 사표를 쓰고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이 서슬퍼런 칼날에 가장 먼저 쓰러진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현대화를 이끌던 엘리트 기술 관료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중국 인민은행 전 행장 이강입니다. 그는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국제금융계의 신뢰를 얻었지만 자녀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정치적 레드라인을 넘지 못하고 숙청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광동성 전 정협주석 왕농, 상하이시 부지사 류도, 베이징시 인대 부주회장 얀하우상, 그리고 인민대학교 총장 린상리 등 수많은 고위직이 갑자기 직무 중단 혹은 해임 처리되었습니다. 이들은 부패 혐의가 밝혀지기도 전에 가족이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왜 지금인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 중공은 왜 이토록 가혹하게 관료들의 뒷사정을 하는 걸까요? NTD의 심층 분석을 통해 세 가지 결정적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전쟁 준비를 위한 배후 단속입니다. 제임스타운 전당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엘리트들의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가족들이 추방되는 것을 본 베이징은 향후 대만 침공 등 중대한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할 때 관료들이 해외 자산이나 가족의 안위를 걱정해 동요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즉, 퇴로를 차단해 강제로 충성하게 만드는 배수진 전략입니다. 둘째, 고갈되는 외환고장을 채우기 위한 자금 회수 작업입니다. 대만의 경제학자 우자롱은 이를 은밀한 자금 회수 작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외환보존금은 겉보기엔 3조 3천억 달러 달하지만 대외채 2조 9천억 달러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가용자산은 4천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는 중국이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나체 관료와 준나체 관료들을 압박해 해외에 숨겨둔 막대한 자산을 중국으로 환수하려는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 30년간 해외로 탈출한 관료 약 4천 명이 한 명당 평균 1억 위안씩을 들고 나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심지어 스위스은행의 반 100명의 중국인이 총 7조 8천억 위안, 약 1,500조 원을 예치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올 정도로 이들의 은닉 자산 규모는 중공체제를 지탱할 마지막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셋째, 체제 붕괴에 대비한 엘리트 탈출 방지입니다. 중공 내부에서도 이미 배가 가라앉는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조정의 문무백관이 모두 영주권을 숨기고 있다. 이런 풍자적인 대련이 유행할 정도로 지배층은 이미 중공의 미래에 반로하는 투표를 마친 상태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2013년에 일부 관료들이 신념이 흔들려 퇴로를 마련해두고 언제든 배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숙청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지배 엘리트들이 집단적으로 괴멸하거나 이탈하는 시스템적 언심력을 막는 고육지책입니다. 충성심만 남은 관료사회, 그 위험한 미래. 이번 숙청의 결과로 중국 관료사회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술 관료들이 사라지고 오직 맹목적인 충성만을 외치는 이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전 삼성 NPO 창업자 아이스청은 NTD와의 인터뷰에서 전문적 판단 능력 없이 충성만 남은 관료들은 결국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이는 중공체제 자체가 스스로 부식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가족을 볼모로 잡고 재산을 압류하며 유지되는 충성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일사불란하게 충성을 맹세하지만 속으로는 각자 도생의 길을 찾는 중국 관료들의 소리 없는 탈출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60 브리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